30년 전 시골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식품 제조업을 했는데요. 저는 집안일도 하고 공장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은 시부모님이 관리를 하셨고 월급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사는 동안 수입은 다 우리 거라고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농장으로 4,000평 땅을 사들였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했고요. 그 후 우리는 분가를 했고 뒷날 갑자기 쓰러진 아버님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큰 시숙네가 본가로 들어가 사업체의 소소한 주변 땅을 다 이전해 갔고 남은 게 슈퍼 등등 농장 몇 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농장을 찾고 싶습니다. 시댁에서 슈퍼는 시집간 신우목구로 챙겨뒀다고 하고 농장은 제사 지낼 장손을 주자면서 둘째 시숙이 앞장서서 남편에게 인감을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농장 명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상속으로 나눈다면 제가 살던 시기에 땅을 샀다는 증명으로 이렇게 통해서 더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결혼 후에 오랜 기간 시댁의 집안일이며 공장일을 도맡아 하신 걸로 보이네요.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내가 농장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특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합의가 되면 네. 가장 좋죠. 근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이제 법정 상속분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상속 재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장을 특정해서 참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시아버지의 식품 제조 사업을 집안일과 병행했고 무급으로 일해 오셨고 오랜 기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면 기여분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먼저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뭐 스스로들 협의를 먼저 해 보시고 그게 네. 먼저 원칙이고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관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가정법원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 주장을 하는 거다. 예. 그 기여분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분에 한해서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네. 기여분, 여기서 포인트가 특별히가 포인트인가요? 예, 특별히가 포인트고 주로 이제 기여분은 이제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뭐 몇 퍼센트 보통 이렇게 정해지고요. 네. 그 기여분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이라면 기여분이 20%라면 20%를 떼버리고 네. 나머지 8만 가지고 상속 재산을 나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보면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시부모님의 사업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같이 도운 기간과 음. 사업 소득으로 취득한 농장 땅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셨는지, 또 사연자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매월 뭐 부양료를 드렸는지, 아니면 시아버지를 어느 기간 동안 모시고 사셨는지. 기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몇 년.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준 것들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도운 기간, 어떻게 내가 유지 관리를 했는지, 부양료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모시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좀 챙겨 보셔야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걸 좀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요새 조금씩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예,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예전에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더라도 이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양 의무다라고 보아서 특별한 기여라고 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모시고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며 간병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가전제품을 구입해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이런 것만으로는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양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요즘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워낙 적고 고령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이 특별한 기여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경우, 여기가 포인트가 유일하게겠군요. 예. 네. 또는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린 경우, 오. 또 주말과 휴일에 찾아서 부모님 생활을 돌본 경우, 또는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낳아 기르고 농산일을 도왔던 경우, 이런 경우가 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이 되었고요. 네. 사안에 따라서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기여분이 많게 인정이 되면 100% 인정되는 경우도 있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경제적인 비용까지 특히 부모님의 치료비나 약값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뭐 생활비나 이런 부분까지 많이 다 부담을 했다면 남아있는 재산이 사실은 거의 자녀가 다 된 거나 다름없다면 기여분이 실제로 100%까지도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자녀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을 돕고 부양하는 것이 요새는 이제 드문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